여러분, 전쟁은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두로는 잡혔고, 미국은 웃고 있고, 시장은 잠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자들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 두 나라는 아직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의 버튼은 미사일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훨씬 치명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버튼이 눌리는 순간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그 소름 돋는 금융전쟁의 실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마두로 체포 이후 러시아는 강력한 성명도 없었고 중국도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러시아와 중국도 결국 물러난 거 아니야. 미국이 이겼네. 하지만 엉클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강자는 언제 소리를 지르지 않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공격할 위치에 섰을 때입니다. 러시아에게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 바로 앞에 꽂아둔 전략적 비수였습니다. 그 비수가 뽑혔습니다. 러시아는 무엇을 할까요? 군함을 보내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다. 대신 가스 밸브를 조금 조정합니다. 유럽으로 가는 가스, 아시아로 가는 원유, 계약 단가, 운송 보험료, 결제 조건. 여러분, 에너지 가격은 부족해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오릅니다. 러시아는 시장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베네수엘라 하나 잃었지. 그럼 세계는 에너지 하나 더 잃는 거야. 이 순간부터 유가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엉클이 주목하는 건 러시아의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의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유전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몰수하거나 국유화하려 할 때, 셔먼투하려 할 때, 러시아는 전 세계에 흩어진 자신들의 자원을 무기화해서 공급망에 미세한 균열을 낼 겁니다. 그 균열이 쌓이면 어느 순간 댐이 무너지듯 가격이 폭등합니다. 트럼프가 유가를 낮추려고 베네수엘라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유가를 들어 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총성 없는 전쟁, 가장 잔인한 형태의 경제적 고문입니다. 중국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중국은 결제망을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마두로가 아니라 달러 결제 통제권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하면 그 석유는 다시 달러로만 거래됩니다. 중국은 이걸 그냥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안화 결제 확대, 디지털 위안화 실험 가속,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 달러 없이도 거래 가능한 시스템을 확장합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통화 독립 선언입니다. 중국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석유는 네가 가져. 하지만 돈의 길은 내가 새로 만들게.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마두로가 사라졌다고 이 빚이 사라질까요? 중국은 이 채권을 빌미로 새로운 정부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아예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명분으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카드,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팔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시장이 눈치 못 채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조금씩 오릅니다. 달러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미국의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요즘 미국 금리가 이렇게 불안하지? 답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손가락이 조용히 국채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융전쟁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달러를 믿을 수 있느냐? 미국 국채를 믿을 수 있느냐? 미국이 세계 경찰로 계속 남을 수 있느냐?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의심하게 만들려 합니다.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미국은 지금 두 개의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더 쓰는 길. 다른 하나는 재정을 지키기 위해 패권을 조금 내려놓는 길. 둘 다 고통입니다. 베네수엘라 하나를 잡았지만 대신 세계 두 강국의 조용한 포위망 안에 들어간 셈입니다. 엉클이 보는 이번 사태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당장의 유가와 지지율이라는 전술적 승리를 챙겼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반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이 남의 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본 전 세계 국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 공포는 결국 달러로부터의 도망으로 이어집니다. 금값이 왜 인위적으로 눌려야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달러에 대한 불신이 터져나올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금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할 겁니다. 그들은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고 서방 경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더 견고히 쌓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순서가 너무 정확합니다. 마두로 체포, 금값 하락, 달러 강세,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러시아와 중국의 침묵. 침묵은 포기일까요? 아니요. 침묵은 철저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난 뒤 시장은 항상 피를 봅니다. 상대를 안심시켜 놓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이제 우리는 뉴스 너머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통치 비용은 늘어날 것이고 그 틈을 타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와 결제망이라는 양날의 검을 휘두를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한가요? 달러의 강세가 영원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금값이 눌려 있으니 가치가 없다는 생각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전쟁은 총성이 멎었을 때 진짜 시작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금융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이 설계자들의 머릿속을 읽어야 합니다. 엉클이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위험을 느끼셨나요? 혹은 어떤 기회를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엉클과 함께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엉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